생활 속에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나는 일은 어렵고 또 사람으로 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만물은 자신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일들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자연과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역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멀리 피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지혜가 있는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꿀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피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사람과의 접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힘써왔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깨달음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10년은 나에게 많은 것을 보게 했고 또 많은 것을 알게 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세상에서 알아야 할 문제들을 보게 되었고 또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 수 있는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과의 접촉이며 접근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나와 너무나 그 의식이 멀기 때문에 인간과의 접촉과 접근이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을 통해서 자신을 축복하는 길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용기를 가꾸는 일이고 이렇게 세우는 일들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삶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용기가 없다면 주어진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없다면 결국 자기를 무책임하게 살게 함으로 해서 그 삶의 결과를 매우 불행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어리숙은 사람들은 거짓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과의 사이에 접근이 어려운 것은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나의 사고가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고는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므로 해서 있게 될 일들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각자가
자신에게서 있게 되는 행동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을 함으로 해서 사회 자신을 불행하는 일을 줄이게 되고 사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을 줄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의 잘못된 종교, 잘못된 거짓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신이 자기를 축복해주고 그리고 모든 것은 지어진 운명에 의해서 있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이해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바로 극과 극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어떻게 해서 있게 됐는가 하는 진실을 알 때 우리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을 꼭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필요성을 가지기도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사회에 이런 진실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나 아름다운 이야기나 아름다운 목소리가 세상을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단 하나 감정을 자극하고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고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충분합니다만 그 이상은 절대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또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은 있는 뜻에 의해서 모든 일은 있게 되며 있는 일에 의해서 모든 것은 존재하게 된다. 이런 말을 계속 10년 동안 되풀이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이 시간을 통해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일은 바로 양심의 눈을 뜨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 용기를 항상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용기는 옳은 하나의 삶을 위해서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일을 결정하는 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어진 자신이 나쁘다 하면 그 자신은 더 나은 자기를 찾아서 항상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 과연 있는 일을 놓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깨달음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양심과 용기를 갖고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 여러분들은 항상 유의하고 항상 잊지 않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인간으로 살게 된 이 삶을, 나게 된 이 삶을 여러분 자신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갖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은 자신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자신을 갖다가 추락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세상을 보는
시각이 장애인 상태이기 때문에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일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있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배우고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노력한다면 내 말을 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 상대는 더욱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대하는 것이 무섭다. 그리고 점점 멀어지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일이 제게는 한없이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만일 있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자신은 매우 힘들게 살아야 하며 또한 그 힘든 자신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바로 가장 축복해야 할 인간의 삶을 버리는 가장 큰 오류를 범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곁들에게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존재하고 있다. 내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과연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고 횡설수설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일을 보게 하려고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자체가 바로 모든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라는 것은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무엇을 가르치느냐. 거짓이라면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고 항상 생각하지만 있는 일을 지적하니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뻔한 소리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르치냐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있는 일에 대해서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있는 일에 관심을 갖는 일입니다. 며칠 전에 저는 하도 심심하고 해서 놀러 갔다가 어떤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아들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결혼도 못하고 나이가 들고 생활은 상당히 할만한데 좀 재산은 좀 많이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그 부모들은 결혼을 시키려고 이런 것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찰을 하니까 이건 세상에서 가장 큰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에 당신이라면 자식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 먹고 사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나는 그를 병원으로 돌아가 본다든가 또 병원에 가서 확실한 진단을 얻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부정하지만도 있는 일이니까 무당집이라도 한번 데려가 봤을 것이다. 왜 우리 아들이 남들처럼 활동하고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있는가 하는데 그리고 하는 일이 분명하지 못한가 하는 데 대해서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모른다 하면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많은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찾아보아서
그 본인이 알지 못하는 속죄를 풀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런 데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부모는 그런 일을 날마다 보면서도 무관심하고 있었어요. 장계를 드리면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판단이나 사고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으로 사고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가장 그가 무서운 병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느냐, 이 세상에서 사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호소하는 질병 중에서 60% 이상이 신병이에요. 신병. 이 신병이라는 것은 약으로도 낫을 수 없고, 한번 자기 몸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게 따라되어 있는 거는 종교 같은 데 이런 데서 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종교 같은 데 가면, 교회 같은 데 가면 예수 믿다 죽은 귀신이 많고, 절 같은 데 가면 부처 믿다 죽은 귀신들이 떠돌아 되어 있는 걸 갖다 이게 많아요. 귀신 소굴 같은 데 되어 있면. 이 불교 같은 데도 이 사이비 불교, 이상한, 어디 기도를 하다가, 간세보살을 만났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런 작친들을 많이 무리를 몰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잘하면은 따라다니는 건 쫓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이건 종교계통에서도 못 쫓아냅니다. 목사들이 그걸 못 쫓아내갖고, 결국은 종교 귀신이 시키는 대로 안수한다고 막 위협을 하고 뚜디팹니다. 패면은 귀신이 죽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 안수 기도하고 한다고 해야 사람 죽었다는 오도가 종종 신문지상에서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적도 있고, 또 그러한 소문들이 종종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하는 것도 가면 칼을 들고 막 쑤시려고 견주고 이런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로 귀신이 그 속에 가서 그 귀신을 잡아오지 못한다는 것이, 못 잡아낸다는 것이. 결국 이러한 병은 궁극적으로 가서 자폐증을 만들어내고, 자폐증에 가서 내 자신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며,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며, 그 삶의 의욕이 상실되어 버렸을 때 정신분열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어떠한 그 의식체가 나의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나의 성질이 그 의식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의식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많이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되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곳에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은 매우 오기가 싫어져요. 오기가 싫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통계적으로 이런 일을 보았습니다. 오다가 안 나온 사람이 있어서 왜 너는 그렇게 왜 자기를 아는 일이 그렇게 싫느냐? 그건 아니다는 게요. 그날만요 바쁜 일이 있고 오기 싫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들어온 귀신이 뭔가 삶의 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전생에 어떤 삶의 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면은 그 귀신은 날 보고 오고 싶겠지요. 한번 들으라도 보고 싶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막대 묵은 귀신이라다가 무지하다면 절대 이쪽에 못 오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면 자신이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데 저로서 특별히 그 사람을 위해서
사정을 이야기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가 취한 입장을 이해해주면 오히려 오해를 하니까요. 오해를 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더 큰 그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더 큰 누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되도록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신은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신이 없어도 여러분의 양심과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누구보다 잘 살 수 있고 첫째, 주위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맨날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세상을 떠돌고 있는 귀신은 그 자체에 계속 시간마다 말하고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애착을 버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 속에 붙잡히게 되면 죽은 귀신에게 붙잡히게 되면 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 나쁜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그 애착들의 애착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짊어지는 애착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나 형제들은 그런 것을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알 수가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영적 접촉 이런 신병을 가진 사람이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이게 그 속에 있는 사람. 그 3분의 2 정도가 그 죽은 자의 애착이 산자의 속에 들어와 있다든가 따라다니고 있는, 붙어 있든가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걸 일반 사람들은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말세이고 바로 이러한 문제가 이 사회에 크게 지배하게 되니까 결국 인간은 양심과 용기를 잊어버리고 결국 거짓과 그리고 위협과 거짓 그리고 협박 이런 데 빠져서 살게 돼요. 바로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불행한 현실에서 구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자신을 축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문제를 큰 문제는 모르고 작은 문제만 가지고 신경을 받았어요. 차라리 통증이 오는 병이라면 이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뭐 진단을 하고 그냥 뭐 종양이 떼내버리면 되고 아픈데 뭐 치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진단이 나지 않는 병 이건 진짜 무서운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러분의 시각으로 알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병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을 멍들게 하는 병도 있지만 바로 사회의 환경을 망쳐버리는 이런 병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축복이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요, 숙제요, 대답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아가면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중.
요즘에 보면은 일본이나 뭐 멕시코 세계 곳에서 지진 같은 것도 자주 일어나고 그것도 뭐 그것도 세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점점 가까워지고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내가 방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누차례에 걸쳐서 설명도 했고 대답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죠. 앞으로 나의 23년 안에 이 지구에는 대변화기가 온다. 이 대변화기는 지구를 완전한 지구를 하나의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한 변화기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가 영원하지는 않아.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 이 모든 것은 똑같은 하나의 이치와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치 속에 있는 뜻으로 인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컵이 여기에 존재하게 돼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저 나무가 저기에 하초가 저 앞에서 저렇게 자라고 있는 것이다. 저 비디오가 내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찍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온갖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고 또 태어난 것이 늙으면 죽는 것이다. 좋아지고 나빠지고 있는 현상이다. 곡식이 싹을 틔우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결정체가 만들어지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면 그 싹은 다시 일생을 다하고 그 열매의 결정체에서 새로운 싹을 부활시킴으로 해서 계속 모든 것은 하나의 변화를 통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 또한 이러한 변뜻과 그 뜻 속에 있는 일로 인하여 변화하고 그 변화에 의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대로 간다면 인구는 100억이 될 것이고 100억이 된다면 인간의 그래서 온갖 장비들이 만들어져 나오고 한다면은 그 100억은 계속 번식을 해 나가면 200억이 될 것이고 그 200억이 살아가는 데는 결국 연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먹이가 필요하다면 전국에 가서 인간이 멸망하지 않는 한 이 인류는 결국 지구는 영원한 사회로 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는 땅으로 모든 것이 멸종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멸종이란 말은 무엇이냐? 석유 자원도 멸종될 것이고 엘강 같은 게 없어지고 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자연도 모두 파손되어서 씨를 말리게 될 것이고 전국적으로 가서는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이 고기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인간의 영역이 넘어가면 자연에 있던 생태계에 있던 동물이나 이런 것도 없어져 버릴 것이고 그저 바다 밑에는 물고기도 살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다 자원이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고갈된다는 것이 오염되고 그런데 바로 이 변화가 그러한 일들을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런데 이 변화가 방금 질문한 것은 지진 현상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내가 대답하는 것은 이 지진 현상은 바로 지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진 현상이 먼저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는가? 그것은 지포면에 있는 구조, 지포면의 구조와 하나의 중력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지포면을 억누르고 있는 중력의 때에
어떤 이상이 생기게 될 때, 이 지포면의 구조의 결함의 어떤 지포면이 약한 곳에서는 언제든지 지진 현상이나 하산, 지각 변동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종말은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그러면 이 지구의 대변화기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중력대의 변화라고 했죠. 중력층의 약화에 의해서 오는 것이다. 중력층. 중력층이란 무엇이냐? 이 대기의 차이는 대기와 지포면 사이에 쌓여 있는 이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운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운을 약화시키는 원인은 아직까지 제가 충분한 재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기운의 생산이 줄어든다. 살아있는 생기의 생산이 줄어든다. 그렇게 모든 것이 생산하는 하나의 이 생기가 약해진다. 기운이 약해짐으로 해서 지포면 속에 있는 하나의 그 압력, 벗어나려는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지진 현상이 이제 해마다 가면서 중력이 약화됨으로 해서 지진 현상이 일어나는 그 속도나 그런 거 횟수는 늘어나겠죠. 그지? 속도나 횟수, 피해는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에고의 뒤에는 결국 가면서 점점 그 중력의 생기의 기운이 활성화되지 못함으로 해서 중력의 약함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고, 이때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뭐냐면 지각변동과 해일 현상입니다. 이 지각변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해일 현상은 수천 미터의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해일은 하리케인이나 이런 게 오는 이런 해일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지금 짓고 있는 이런 건물들이 삽시간에 맞으면은 실이 부러져버리고, 대포나 이런 대포나 원자탄의 위력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원자탄이나 대포나 수소탄의 위력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삽시간에 그냥 한 도시가 가라앉게 되면 땅속으로 가라앉다가 침몰되어버린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일시적으로 자체를 감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다시 만들어지는가? 그것은 간단하게 우리는 어떻게 배를 베어 먹었는데 배가 또 다음에 낳는가? 그와 같습니다. 그렇게 봐도 돼요. 금년에 우리가 호박을 심어서 따먹어 비는데 그 내년에 그 호박은 어디서 날까? 씨에서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해답은 조금 전에 물었던 자주 발생하게 되는 지진의 원인은 무엇인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의 중력대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고, 중력의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력의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중력이 지포면을 일정하게 누리고 있지 못하고 약해졌다가 또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앞으로 20년 정도가 지나면 현재의 중력으로서는 이 지포면에 있는 그 압력을 지포면에서 분출되는 압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눈을 떴다. 그리고 눈을 뜬 것은 뭐지? 뜻이다. 뜻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그것은 어떤 일인가? 바로 구조역학. 어떠한 그 생명체는, 어떤 생명체는 모두 우리가 큰 것은 해부를 해놓고 보면은 거기에 뭐 동물 같은 건 전부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 심장, 그 다음에 혈관, 기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조역학에 의해서 자신에게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섭취하고 또 그것을 섭취한 것을 정화시켜서 만들어내고 그것을 공급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도 바로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지구는 어떠한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가? 이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체 구조하고 똑같아요. 알고 보면은 그러한 어떤 구조의 역할에 의해서 이건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조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역학 관계에 어떤 이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저 식물이 충분한 그 동화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면 병이 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기 죽어버리든가 이상이 생기거든. 구조 역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런 일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기 온 사람들에게 뭐 꼭 외로우면은 외롭고 뭐 하면은 결혼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 나는 결혼을 하지 말아라 하라. 내 입장에서 세상 일을 아는 자로서 이런 것을 나는 규정하고 강요하지는 않는다. 꼭 해야 할 사람은 해도 좋고 안 해야 할 사람은 안 해도 좋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애에 이러한 일들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든 안 하든 문제가 아니다. 자식을 갖고 싶은 사람은 갖고 뭐 장난감 사람 살아가다 보면 심심하니까 안 갖고 싶은 사람은 이제 안 가져도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꼭 있는 일을 두고 무엇이 옳은가 안 옳은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생명으로 태어나는 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은 내년 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 강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지구에 일어날 대이변이나 이런 걸 계산하려면 우리가 이 하나의 신체를 전부 해놓고 어떠한 신체 구조에 어떠한 기관이 있던가 이걸 갖다가 확인하고 그래서 이러한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알게 될 때 여러분들도 어느 날 우리의 주변에 있는 기층이 있다. 그 다음에 뭐 과학자가 어디까지 올라갔더니 그때부터는 산소가 없었다. 뭐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이걸 전부 종합하면 거기에서 무슨 일인지 구조가 하는 일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그 구조는 어떻게 해서 또 존재하게 되면 그 구조는 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일들이 또 하나의 어떤 결정체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결과를 주고 있는가 현실에 어떤 결과를 주고 있는가 이런 걸 전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내 말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있는 걸 똑같이 지적하면 보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시각을 너무나
많은 장애에 가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간단한 예를 하나 두고 말하겠습니다. 지금 한 사회도 뭐 자동차가 뭐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뭐 참 진짜 자동차가 많이 돼요. 여도 지금 조금 전에 부서인 차를 타고 왔는데 지금 없어갖고 한 바퀴 대가 니 어디 차 대놓게 지금 어디 뒤에 대놓는데 이랬고 실제적으로 문을 차도 오늘 니 못 대놓고 딴 데 대놓는 안 비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차를 딱 그걸 갖다가 한번 거기 있는 모든 부품을 다 빼놓고 정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놓고 그 부품을 하나 뺐을 때 자동차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그 부품이 소모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 보면 그게 구조역학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구조역학. 자, 우리는 시동을 부르릉 걸었는데, 자, 어떻게 시동이 자동차가 그 뭐 키를 하나 이었더니 그냥 키 하나 축 도는 게 윙윙윙한데 부르릉하게 걸리는 게요. 그런데 이제 그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아를 여면. 그러한 원리를 여러분들은 거기에 있는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쉽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4개의 이 승용차에 보면 4개의 브라구가 여기 딱 있습니다. 양쪽에 8개가 브라구가 몇 개 있더는 여태 브라구? 4개? 6개 있어요. 4개 있는 것들이 6개 돼 있어요. 6기통은 6개고 4기통은 4개지. 그런데 이 브라그가 실제 하나만 무엇을 끼 가지고 무엇을 끼 가지고 하나의 이제 오래 쓰다 보면 거기에서 저쪽에서 보는 이제 그 실험도 묻고 뭐 이 것이 있겠네. 그 엔진에다가 전류를 전달하는 게 있겠네. 그 브라구에 무엇이 하면은 이 브라구가 좀 성능이 나빠져요. 이 또 사다 보면 그 부품이니까 그게 보면 뭐 사기에다가 뭐 하나 안 붙어서 그게 이제 기능이 약해지면 이럽니다. 차가 쭉 가다가 힘이 없어요. 덜커덕 이럽니다. 이게 우리가 그러면 자 우리는 여기에서 자동차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구조 역학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구조는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있는 이 부품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알 때 여러분들은 바로 뭐 그런 걸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 그 이상의 물건도 기한을 하고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세상에 있는 뜻을 알아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상도 이러한 뜻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있는 구조에 의해서 그게 힘이 생기고 만들어지고 서로 전달되고 그 구조가 가지고 있는 힘이 다른 곳에 전달되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여기에 오는 것입니다. 자, 배터리는 계속 그 자동차를 딱 보면은 저 배터리를 계속 쓰면 얼마 못 써서 자꾸 갈아야 되는 것이요. 갈아야 되는데 이 자동차에 보면 제네레이터라는 게 붙었고 엑셀레이터라는 게 붙었고 제네레이터가 붙었습니다. 그 제네레이터가 윙 돌아가는 것을 이쪽에 동력을 배터리의 동력을 받아가지고 이 배터리에 있는 전원을 통해서 동력을 돌리지만 그 또 이 동력은 제네레이터 동력에 연결된 제네레이터는 다시 배터리에게 전원 그 어떤 새로운 힘을 보내서 전원을 생산해내게 합니다. 간단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배터리는 그 어떤 자체에 있는 기능이 파괴되기 전까지 그 배터리는 오랫동안 그 차이에서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심지어 잘 관리하면 2년 3년까지도 그 배터리를 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정리소 같은 거 좀 채워 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든 물질이 하나의 구조역학에 의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움직이고 있는 모든 활동하고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의 자체에 존재하고 있는 구도 역학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앞날도 이러한 구조 역학과 또 그 구조 역학과 그 구조를 항상 구조의 역학을 담당하고 있는 기간의 행위, 기간의 이 행위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세상이 가장 세상의 수명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 자체는 하나의 인간 자체에 의해서 그것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 뇌는 우리의 몸에서 바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의식을 만들어내고 의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런 역할을 하죠. 사람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바로 이 뇌세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인류가 일찍 소멸되어야 하는 것도 그 인류에 살던 인간의 역할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고 또 좀 인류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일도 인간의 역할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은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그것을 축소하면 자신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단 하나. 이 기능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능이라는 것은 자기의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행위. 자기의 이 기능을 통해서 자기를 축복하고 축복하지 못하는 것을 바로 깨달음이다. 이 깨달음은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알므로 해서 가능한 것이다. 제가 내일 서울에 갈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사람들을 조금 만날게요. 내가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다른 곳에서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마다 당신께서는 지금 하신 말에 대해서 당신은 그 의미와 뜻을 알고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한 의미와 뜻은 모르고 그 속에 있는 의미와 뜻은 모르고 하나의 이상 그러한 세계를 바라기 때문에 어떤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잘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입니다. 왜? 그들은 절대 알고 있고 당당하게 알고 있는 자기가 그런 대답을 듣는다 매우 기쁘지. 자기를 빛낼 수,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러나 모르고 있는 자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그것은 자기를 창피하게 만드는 일인데 막 적대심을 갖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어느 날 우리 사회가 진실을 빼놓고 이상을 가르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진실을 뺀 이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래요. 진실을 뺀 이상.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이상에 쏟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남이 가진 그릇된 자들이 이상에 쏟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쏟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고가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일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있는 일을 하긴 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항상 자기 사고가 길들여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깨달음이다. 있는 것을 통해서 있는 일을 알고 그 다음에 바로 자신을 있는 일에 눈뜨게 하는 것이 깨달음의 길입니다. 바로 깨달음이에요. 눈을 뜨면 깨달은 것이고 눈을 뜨게 하는 일은 깨달음의 길이고 그래서 모든 가르침을 중에서 가장 큰 가르침은 진실을 듣고 진실을 이해하고 진실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을 좀 받고 내가 혼자서만 계속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 힘드니까 질문을 좀 받아가면서 예를 하나씩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유대님 하신 말씀 중에 결혼을 해야 할 사람, 또 안 해도 되는 사람, 그건 그님이 그 사람의 어떤 무엇을 보고 그렇게 구분을 하시겠어요? 그건 각자가 이렇게 결정할 문제입니다. 사실지 나도 이게 사실지 옛날에 중생이었고 나도 결혼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젊을 때 보니까 외로울 때도 있더라고. 외로울 때도 있고 하니까 결혼을 하면은 어떤 가정이라는 데 붙잡히다 보면은 그러한 일들에서 외롭다는 이런 순간적인 그 허전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결혼을 안 하면은 항상 어떤 자기가 해보지 않은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이성에 대한 동경이나 이런 걸 많이 갖게 되고 가정이나 이런 어떤 이런 데 대한 부모들이 결혼을 안 하면 부모들은 이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대부분 얻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자식에게 그것을 원하는 것이 이것은 바로 인간의 생리에 길들여 있다는 것이요. 인간의 생리에 길들여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런 일은 인간뿐 아니라 자연계 다 길들여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남녀 짝짓기 하는 거 이런 거는 다 길들여져 있는 얘기고 이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걸 설명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를 완성하고 하나의 세상에서 자기 삶의 이 세상에 태어난 가장 큰 삶의 축복을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깨달음이 자기에게 확고하고 또 그러한 의지가 분명히 서 있을 때는 결혼 안 하고 살아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지 결혼을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 여행을 하다가 본 것 중에서 중들이나 신부들 만나면 제일 많이 생각해 결혼 좀 하게 법을 좀 고치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인간적인 문제들 이건 법과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일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는 여러분들로서 충분한 경험을 갖지 않는 여러분들로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받아들이는 일이 매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지 말라 이러면 저는 결혼을 하지 말라 이러고 결혼을 해라 이러면 나가지고 가서 살아본 게 마누라가 그냥 바가지를 짜고 일상계획 걔는 결혼 안 하려 하는데 하래 해가지고 연애하고 해삼촌 연애해가지고
넌 천체망치 나왔다고 이러니까 내가 뭐라 말하겠어. 다른 하나,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목표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그 일을 어드바이스를 받는다면 나는 그 목적을 들어보고 나서 대답할 수가 있다. 동쪽으로 가는 길에는 물이 많이 흐르는데 내가 많이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쪽에는 물통에 물을 안 넣어가도 괜찮은 곳이요. 그러니까 물을 갖다 한마디나 해가지고 그걸 지고 가라고 일부러 그걸 말할 수는 없거든. 그건 힘만 드는 게 있게. 그러나 서쪽으로 가는 길은 예를 들어서 이 내나 물길이 없고 사막이나 벌판이었다는 것이요. 어떤 고원지대였다는 것이요. 그럼 물이 없다는 것이요. 내가 그 길을 아는데 물통을 준비해가라 소리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느 쪽으로 가기를, 목적이 무엇이, 목적지가 어디이며 그 목적지에 왜 가고자 하는지 그 의도를 들어본 후에 해답을 해줄 수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조언도 해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은 법이 이렇다 이렇게 하지만 나는 이렇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운명은 자기가 만들어 오는 것이고 그러한 운명을 바꾸자 할 때 그것은 자기를 버리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야. 자기를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든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새로운 좋은 자기를 얻어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쁜 자기를 버려야 좋은 자기를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나쁜 자기를 자기 스스로 버린다는 게 힘듭니까? 자신이 자기를 버릴 줄 안다면 그는 이미 성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쉽게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버린 사람은 이미 성인이다. 그렇게 그 맞춰 버렸다는 거죠. 뱀이 스스로 돌파하기 위해서 난 자살하는 건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 거 아는 애 사람을 보고 제가 죽을 줄 알지만 이래도 죽는 게 저래도 죽는 게 시커 눈을 뜨고 달라들지 그지? 길가에서 뱀 한 마리를 봐도 다 도저히 달라들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도 그래요. 그럼 또 다른 짐승들도 그러고 이 본능이에요. 자기가 그 본능은 바로 자기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걸 보고 달라드는 것도 본능이고 거기서 빌빌 뚫고 포기해주는 것도 그 본능이거든. 그거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이거든. 근본이 허약한 자는 일찍 포기를 하고 근본이 강한 자는 끝까지 싸워보거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를 보고 상대의 말을 들어보고 나서 거기에 맞는 해답을 주어야 되는 것이다. 그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해답을 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다. 자기를 버리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일반 스님들도 많이 좀 하신다니까. 그래서 일반 스님들도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스님이 세상 이치를 알고 그런 말을 했을 테기에는 이 세상에는 내 말고 성인들이 몇이 태어났는데 그 성인들의 말 속에 자기를 버리라, 자기를 버려야 변화할 수 있다. 이 뜻을 가르쳐 준 것이에요. 자기를 버려야만 새로운 자기를 얻을 수, 변화할 수 있다. 그런데 가서 물어봐. 자기를 버리라 하는데 왜 어떻게 버리냐 물으면 그는 하나도 몰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시대에 와서 10년 동안 노력하면서 가장 많이 깨어져야 했던 것은 바로 성인들의 말 때문이었어요. 내가 한 말을 그들이 먼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니까 무지 앉아가서 더 큰 스님한테 벌써 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러니까 나는 진짜 아는 자가 그 모르는 자 한 말 때문에 모르는 자가 씹은 것 때문에 영 형편없게 변해되는 거예요.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엊그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내보고 조금 이것만 지키면 능력이 아깝다고 대단하게 대접을 받을 텐데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위선자가 위험을 지키면 대접을 받지만은 설 옳은 자가 위험을 지키고 가만히 하면 그냥 손가락질만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그 위험을 혼자 지키면 뭐 할기냐 이게 그지? 그게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지만 그 중에서 성인이 위험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응? 그래서 성인의 역사를 보면 또 보면 개망나이처럼 옆에서 보면 개망나이처럼 살다가 다 죽었다 그런 게 있어요. 소크라테스도 좀 이상한 사람 같이 뭐 살다가 죽었다는 기고 그 노자도 만만 혼자서 잘난 척 떠들려고 돼 있지 아무리 그 사람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제자 하나도 없이 살다가 안 죽었어요. 사람들 겁을 냈지. 그 옆에 가는 겁을 냈지. 말을 들어보면 도대체 당할 길이 없으니까 따지면 도대체 그만큼 아는 그 많은 지혜를 가진 자가 그 시대에 아무도 없어지니까 1대1로 만나면 두려워했지만 아무도 그가 건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를 따르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건세가 없으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건세를 먼저 원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자가 없으니까. 결국 그도 이상한 처럼 사람처럼 살려주고 예수도 혼자서 성만내 가와만 치다 죽었지만 한 3년 동안 혼자서 떠들다가만 힘들린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떠들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석가모니 혼자 고생을 많이 했지. 먼저도 그랬죠. 어떤 책에 그런 이야기 책이 있다는데 장자가 어음을 듣고 잘 사는 부자가 소문 석가모니가 깨달은 자고 뭐 대단히 능력이 있다고 해서 참 깨달은 자고 그 부처라면 최고의 그 인간 세계에서 최고의 칭호인데 그런 소리를 들은 게 자기는 재물도 있고 함께 가서 청한 거예요. 이번 우기에는 저희 집에 와서 좀 머물러 주시면 영광이겠다고 이렇게 청하니까 뭐 오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막 그러자고 뭐 재물도 있고 함께 그거 가서 좀 우기에는 좀 지나고 그러자고 사람들 밑에 사람들 듣고 갔다 이깁니다. 가서 가만 제 집에 앞 지놓고 밥을 먹여보니까 밥을 또 처음엔 잘 해줬지. 해줬는데 밥만 딱 먹고 보니 가만히 앉아있고 말을 들어보면 또 위선자 말고 갔거든. 어떻게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총덕을 지어야 되고 무슨 소리 지어보면 딱 맞지 않은 말만 하는데요. 그 다음 보니까 밥 먹고 똥 누러 가는 건 집에는 나한테 하나도 없는 게 그때부터는 짐이 된 거야. 이제 무거운 짐에 이게 떠나줬으면 좋겠는데 지가 청해놓은 게 가져 있었는 못하고 그래서 뭐 우기에 밥을 안 갖다 줘가지고 많이 굶고 큰 고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차도 없고 게 떠날 수도 없고 그 뭐 있는데 피는 찬대같이 오고 땅은 진디 어디 딴 데서 오라는 데도 없고 근데 밥도 안 주고 이러니까 밥을 갖다가 하루에 한 끼라도 갖다 줘야 되는데 이주민처가 아무도 밥도 안 가오는데 밥 안 가오면 가서 물어볼 사람도 없고 사람이 찾아가면 뭐 그 밑에 제자가 한 두씩 있겠지만 찾아가보면 뭐 입힌 게 접힌 거 3대도 안 해주고 이렇게는 뭐 우기에 많이 밥을 굶고 고생을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가까이에서 보면은 뭐 뛰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일을 두고 그러한 일을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문제를 보면 이것은 매우 뛰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있는 일이 자기를 축복하고 망친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나쁜 곳에 가면 나쁜 게 묻어오고 좋은 곳에 오면 좋은 게 묻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연예인상 2, 3년 전에 이 한국 사회가 변화가 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런 시간도 좀 많이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요번에 그 북한에서 그 상대라는 그 군의관이 그 넘어와가지고 북한의 그 내부 변화 앞으로 4년 내에 그런 것도 이야기가 되는 거기도 하고 앞으로 그 한국 사회를
좀 변화가 어떻게 있을 거라고. 참 답답해. 나는 뭐 한국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있으라고 그건 뭐 내가 꼭 몇 번이나 말했기 때문에 또다시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겠는데 있는 일을 보면은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 낀가 뭐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은가. 노임이 또 많은 올라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노임이 신문에 보니까 맞나? 아직 저쪽 안 올랐어? 3,000원 정도. 3,000원 정도. 아이, 그럼 수상 그럼 또 노인도 안 올리네. 어제는 뭐 중국에는 보니까 남자는 10,000원이 오르고 뭐 여자도 10,000원이 올랐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지금 모든 물건을 생산해내는 그 생산 코스트, 물건을 만들어내는 질에 비해서 생산 코스트가 한국이 세계에서 최고 비쌀 것이요. 자, 한국의 자원은 인적 자원뿐이요. 그런데 한국 사회를 쭉 한번 둘러보면은 하나님 장사집이 있는데 우리가 이 근방을 한번 보자봐 말이야. 의류점, 의류를 판매하는 업소, 그 다음에 먹는 집이 제일 많고, 뭐 빵집, 마시고 술집, 빵집, 뭐 식당 이런 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의류, 화장품, 그 다음에 전부 다 이 부산 같은 소비도시요. 부산역에서 옛날 부산 지도 딱 해놓으면 공장은 배럭들이 다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전부 소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자원이라는 건 인력 자원뿐인데 인력이 소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의 외채가 매우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국의 기업들이 외국에서 엄청난 빚을 내오고 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눈치를 못 챘을 거예요. 요번에 조금 신문에 나서 조금 감을 잡았으라고 봅니다. 13억 달러짜리 미국에다 무슨 공장을 짓는다. 현대, 삼성. 이 발표됐죠. 그래서 정부가 무엇이냐면 20%의 자기의 자본을 갖춘 자만이 허가하겠다. 이게 먼저 신문에 한번 약간 비쳤어요. 20% 자본에 10억 달러 공장을 짓는데 자기 자본 2억 달러가 준비된 사람만이 허가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제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막 독일에도 공장이 있고 뭐 또 공장이 있고 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온 사바 스리랑카도 있고 이랬는데 그 공장을 세울 때 외국 은행으로부터 달러를 빌렸어요. 그런 공장을 세운다는 면목으로 엄청난 돈을 외국 은행으로부터 빌린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삼성이나 현대에서 세운다 할 때 그 자금 조달을 어디서 하는가? 홍콩계 은행, 일본계 은행 무엇에서 10억 달러를 조달한다 이런 계획서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 빚을 10억 달러를 외국에서 입만가리 내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것을 주선한 회사에 프리미엄을 줘야 돼요. 소개비를 줘야 되는데 이건 많이 줍니다. 한국이 정부가 보증이나 정부가 주가 돼서 내온 자금은 720억 달러라고 신문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계은행을 통해서 내온 자가인가 뭐인가 모르겠어요. 720억 달러라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은행을 통해서 자간을 내오지 않습니다. 일반은행을 통해서 내와요. 영국계나 프랑스계나 홍콩계나 막 이런 금융시장을 통해서 내옵니다. 미국계나 아메리카계나 일본계나 이런 세계 금융시장을 통해서 내옵니다. 이것이 저희 최측으로서는 정확한 재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느 날 우리는 우리 사회의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운명조차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병원에 가서 암이라도 걸려서 6개월 안에 참 전문의가 이대로 되면 통제하기 위해서 6개월 안에 죽는다. 그럼 6개월 안에 당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거기에
대비하기가 쉽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무슨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는 어떤 일이 대비도 못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일이에요. 제가 최초에는 수천억 달러가 넘었을 겁니다. 기업이 내는 빚. 만일에 외채 부족 현상, 외채를 상환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용을 잃게 된다면, 그래서 신용을 잃게 된다면 한국에는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존재하던 가장 큰 비극이 이 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1년 후인가, 3개월 후인가, 1년 후인가, 2년 후인가, 3년 후인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영원히 이렇게 지속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귀신 붙은 것들이 그런 말이 이래요. 종쳤다 이랬는데, 귀신들 떠들어지는 그런 말이 종쳤다. 그리고 어디 96년이 위험하다. 이제 귀신들도 그렇게 씹으려 사. 96년이 위험하다. 우리 한국이 금융시장에서 얼마나 신용이 있는 나라인 줄 압니까? A급이에요, A급. 그 많은 빚을 지고 A급입니다. 이게 B급으로 정리하면 빚 못 내와요. 빚을 내와 이렇게 이전할 때 딱 갖다 바쳐야 돼요. 그게 A급이에요. 신용. 그런데 그 빚을 몇억 달러씩 내려올 때는 그건 국제금융시장을 이용한 프리미엄이 많이 들어갑니다. 100억의 빚을 지고 1년 동안에 지내가면 그 이자가 40억 달러라고, 4억 달러라고 가산을 합시다. 1000억 달러라면 40억 달러라고 가산합시다. 그러나 그런 이자는 없어요. 60억 달러라고 가산합시다. 2000억 달러면 120억 달러라고 가산을 합시다. 나는 2000억 달러가 상호 넘으리라고 보는데, 가산합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5년짜리, 10년짜리 일이 해서 상한기에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자를 물고, 그런데 한국은행에 우리가 만일에 2천억 달러나 3천억 달러의 빚이 졌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이나 이 은행 금고에 외화 보유고가 얼마 정도 되는가? 이거 100억 달러면 한국은 위험수위에 온 것입니다. 100억 달러면 위험수위에 이자를 회사에서 이자를 갚겠다. 외국은행에서 만일에 돈을 안 빌려준다 이깁니다. 그럼 이 기업들이 한국은행에다가 한국 정부에다가 재무부를 통해서 교섭을 합니다. 외화를 바꿔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외화를 바꿔줄 한국은행에 잔고가 없으면 이게 큰일 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돈을 빌려오는데 그냥 빌려오는 게 아니에요. 국제금융시장에는 프리미엄을 줍니다. 얼마짜리 이자에다 프리미엄 얼마를 붙여줄 때 이걸 알선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은행에는. 그래서 지금은 한국 같은 이런 나라에서 빚을 내오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 대신 그러면 이 나라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달러의 가치를 올리고 환율을 낮춰야 됩니다. 환율을 낮춰야 돼요. 달러의 가치를 올리고 환율을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내리고 그 대신 물가를 안정시키면 돼요. 물가는 지금 현재 외국 같은 쌀 한 가마에 한 3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물가가 엄청나게 쌉니다. 그 물가의 기준을 수입을 해서 부족한 물가를 개방을 해서 이 사가들을 해서 경쟁을 시키면 그 물가를 매우 싸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옛날 이 한국 냉장에서 바나나를 수입할 때 우리가 길가에서 2개에 1,000원 하면 싸다고 사먹습니다. 지금은 1개 1,000원이랍니다. 10개에 1,000원 이래요. 시중에 나가면. 그건 뭐냐? 바나나를 일반 사람도 수입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매우 재미있는 여러분들은 기현상을 하나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말을 가지고 듣고 녹음이 된 사람들은 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신문지상에 보면 소값이 계속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 한 마리의 큰 숙소는 400만원짜리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계산이에요. 그러면 한국 소하고 미국 소하고 호주 소하고 보니까 소고기 많이 내는 그거 거기요. 한국 사람은 한국 소 맛이 좋다 이러는데 외국 소는 강한 목초지 위에서 풀을 뜯어먹고 크고
한국서는 좀 뭐 딴 것도 묵는다는 볏짚도 묵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묵은 게네 여러 가지 풀이 많이 안 많으니까 여러 가지 미거든. 여러 가지를 미니까 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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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이런 것도 묵고 뭐 이런 게네 어째가 가격이 많이 차이 납니다. 외국에서 소 한 마리를 이 한국에서 400만 원짜리 정도 소 한 마리를 사서 도살을 된 걸 가 들어오는데 한 20만 원 정도씩 듭니다. 호주를 통해서. 그럼 이제 400만 원짜리.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이걸 갖다가 정부 유관단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절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 소를 한국 소는 얼마 안 돼요. 소값을 올려놔야 소고기값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소값을 올려놔야 소고기값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소가 500만 원이 올라가면은 소고기값은 좀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별 기분 좋은 일이에요. 수입업자는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에는 매우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노동 집약형 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사람들이 어떤 수출이나 어떤 인권, 노동력을 자원으로 삼아서 해야 될 것은 바로 가공입니다. 가공업자들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내다 팔아야 되는데 노인이 비싸면은 이건 사실지 개발이나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매우 불리합니다.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인간이 두뇌로 개발하니까 그건 인건비가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기계를 만드는 것도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매우 불행합니다. 경쟁력에서. 그런데 이 나라는 자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인건비가 세계 수준에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수준에 치닫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온갖 외국 물품들이 홍수처럼 이 한국 사람하고 수입을 못하고 하지만 무슨 WTO 협정에 의해서 세계 무역 관세 장벽 철폐 그것을 경기기 위해서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외국에서 쏟아져 들어오면 과연 살아남을 한국의 기업이 몇 개나 있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제 잘 사는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못 사는 사람도 고통스럽습니다. 왜? 잘 사는 사람은 이 사회 보양을 위해서 온갖 세금을 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을 한 채 가있다면 옛날에는 이게 내무부 고시 가격에 의해서 재산세 해봤자 뭐 결국 몇만 원에 했습니다. 몇만 원, 2만 원이나 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년 정도 돼서 공시지가에 따진다면 1억짜리 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은 50만 원, 100만 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재산세가. 2만 원짜리가 50만 원, 100만 원을 내는다는 것이에요. 이것뿐입니까? 결국 있는 사람은 세금 내고 뭐 한다고 이제 자원이 그것뿐이니까 집 안 먹고 모든 데서 붙여 먹을 거예요. 지금까지 자동차세가 작년까지만 해도 10조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그런데 외제차가 이제 한국차보다도 외제차는 그것이냐면 철판 같은 게 강합니다. 부식 않아요. 그 철판의 열 처리를 잘했기 때문에 이것이 부식이 안 오는 것입니다. 부식이 안 와요. 시아라도 이 열 처리를 잘못한 차의 그 거시기 2년 만에 가만히 시아놓으면 녹이 썰어서 구멍이 날 정도부터 이 열 처리를 잘해놓은 게는 4년에 가도 끄떡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재를 가지고 외벽 만든 자동차가 한국 차보다 싸게 들어온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같은 3500cc 현대에서 나오는 그라나다가 3,500만 원이라 하면 외국에서 나오는 같은 6기통 3,500cc가 2,500만 원 들어온다 이겁니다. 모양은 모르지만 성능과 질면에서는 천지차이입니다. 외제가 좋아요. 만일에 가금아이로 정부가 막 압력을 안 넣는다면 열 수 없다면 그 차가 많이 팔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들어오는 차 같은 거는 이래요. 고장이 나면은 가다가 전화만 짜랑 하고 고장 났어요 이라고 막 내가 차가 대량으로 달려와서 그만 지금 차가 와서 탁기술자 고쳐준대요. 현장에서 고쳐주고 안 되면 그 집에 가서 이게
다른 차를 주면서 끄집고 가서 싹수를 해갖고 갖다 준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차 같은 경우는 자기가 끄집고 탁 가면 어떻게 하는데, 뭐, 밀리다 이래가지고 시간 또 끕니다. 자기가 니까 차 돈 주고 끌고 가야 돼. 이거 서비스 면제도 굉장히 안 됩니다. 만일이 환율이 조정 없이는 이 나라를 1년 이상 끄집어 나간다는 것은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왜 환율을 조정하지 못할까요? 일본 돈은 940원까지 올라갔다가 764원으로 다시 내렸습니다. 달러, 1달러에. 그리고, 자, 우리 거시기, 만행에. 그리고, 자, 다른 나라 돈은 다 내려가고 있어요. 환율에 비해서. 우리나라 돈만 달러보다도 더 힘이 세요. 얼마나 힘이 세느냐. 박정희 죽을 때 900 몇십 원 했는데, 박정희 죽고 나서 보니까 전두환이라는 게 들어와도 이게 600 몇십 원까지 내려갔어요. 이제 700 얼마? 768원인가 뭐 이랬겠는데. 여러분,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나라 정치자는 거지. 정치자는 거. 한 놈도 사는 놈 없이 다 깔그릇지기 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내일 어떤 사람이 강연한테 가서 물어볼게요. 누가 가져야겠어요. 당신 사회 구조나 사회 현실을, 사회 구조나 사회 현실을 알고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 아무도 모를 게, 당신도 심심할 게 사람들 모아놓고 그냥 심심해서 막 이상적인 말을 하네. 이상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거든. 이상을 말하는 것이냐, 이걸 물어볼게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매우 잘못된 일들로 가득해 있는데도 아무도 그 진실을 알고자 하는 자도 없고 진실을 말하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민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살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운명의 그날, 운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북한 문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북한 상자가 뭐 넘어왔다 이라 하는데 중량이 넘어와서 뭐 북한은 어떠고 해서 북한은 인건비도 안 비쌉니다. 인건비가 안 비싸요. 채채. 내가 하는 말이 뭐 같은 한국 사람은 내나 말도 같이 쓰고 똑같아요. 근데 안 비싸요. 인건비도 국제 경쟁력에 충분히 따라갈 인건비가 돼 있고, 또 하나 거슬게 외채 같은 게 우리나라 기업 하나가 진 것보다 현재는 삼성이 진 게 그 국가가 보다 사고 작아요. 예를 들어서 뭐 3천이 모르게 몇백억 달러 졌다면 북한은 총 외채 발표한 게 40몇억 달러인가 뭐 이리 되대. 신문 같은 발표되는. 그렇게 이렇게 기업이 진 것보다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여기서 저쪽에 어떤 현실을 갖다가 자랑말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 사정도 하나도 모른다는 사실이고 저쪽 사정도 하나도 모른다는 사실인데, 신문에 발표되고 한국의 신문에 발표되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대답한다면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 생활의 현실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생활 속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가 가지고 사회 구조의 사회 역학 구조를 알아야 된다는 게, 사회가 어떠한 제도와 법률이 있고 그 제도와 법률 밑에는 어떠한 역학 구도, 어떠한 비리와 부정과 불법이 존재하는가를 알아야 되고, 정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러한 구조를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될 때, 그리고 이러한 진실을 알게 될 때, 각자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방법도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나라의 장래를 논하고 장래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 대답은 매우 어렵습니다. 단 하나, 외채의 문제가, 외채가 우리의 운명을 이제 좌우한다는 사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어디 몰라서 뭐 정치를 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무슨 어떤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교장 선생님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게요. 그저 뭐 정치 오래 한 사람인데 교장 선생님 같은 말씀만 하고 이건 어떤 정의라는 게 사회 정의가 무엇인가 이런 걸 망각해 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 상황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모르는 상황에서 희망을 얻는다는 것 문제를 모르고 문제의 해결은 어렵다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는 한 그 해결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신경을 쓰고 각별히 생각해야 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질문 다른?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 정치, 경제, 사회, 인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긴 하면 알 수 있는 한의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네, 아까 한 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이 시점에서 아까 삼성이나 현대 그 투자에게 20%는 자기 자본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만든 거는 그 의미가 어떤 겁니까?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요. 자, 내가 하나 이야기하지. 그렇지 않다면 기업들은 계속 가서 방만한 외국에다가 자기 경험도 없고 기술 추적이나 이런 게 없는데 외국에 가서 기업을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인수를 했는데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고 보니까 적자를 많이 냈어요. 현대 뭐 또 미국에서 뭐 1억 5천만 불을 투자해갖고 1년 반인가 사이에 그 7천만 불을 까먹었다는 이 신문이 외국 신문에 났거든. 그 국내 신문에도 비치게 돼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서 잘 되는 기업을 뭐라 팔겠습니까? 안 되니까 파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돈 잘 벌리고 그 기술로가 돈 잘 벌리는데 뭐라 팔라 하겠어요? 하다 못해도 안 되니까 팔아 내놓는 게라요. 우리 집을 파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파는 사람도 있지만은도 뭔가 그 쪼달려서 파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지? 쪼달려서 파는 사람들도 많거든. 그렇다면은 우리가 외국에서 기업을 인수한다. 그 기업이 현상 유지가 어려우니까 거기서 내놓는 경우 그걸 인수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업을 인수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충분한 계획이 선 후에 인수가 되어야 돼요. 근데 나는 한국 기업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의 진실은 난 하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있는 문제를 문제를 숨가놓고 전부 다 말하니까. 나는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 가서 인수를 해가지고 많은 적자를 많이 봤으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하는 건 무분별한 외국 기업을 인수하면 적자폭도 커지지만 이런 게 세계 신문에 계속 난다면 외채 조달에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세계에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은 빚을 내간다는 것이 노골적으로 소문이 나게 된다면 그것도 또한 외채 조달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점점 외국 금융시장에 대해서 한국의 강범위한 외국 기업 확대나 이런 데 대해서 의심하고 경계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계 시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돈을 들어오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돈을 못 들어올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봤어요. 개인들이 조사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보여준 것 중에서 그 강주에 있는 무엇이래서 조사는 요번에 그 조금 덕산 같은 거 봐서 계속 망하기 전에 확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돈이 필요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잘 되는 척하지. 지금 우리 사회가 살아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이며 이 계획은 바로 환율 조정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조정에서 오는데 환율 조정을 하는 국제 그 세계에서 국제 경쟁 시대에서 가공 수출은 불가능해요. 소비 시장으로 변모할 수 있는 가공 수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대학이 양심과 인간에게 용기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이 민족의 삶의 길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 대학에서는 지금 양심과 용기를 절대적으로 한국 대학에서는 더욱 양심과 용기에 대해서 안 가르치는 중 알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제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소연 스님이 그 영국에 갔다는 소문 들었죠. 뭐 대학에 알아봐라. 니가 여자가 법을 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뭐 대학에 나와서 교수로 가서 나온 박사 학위를 철학 박사 같은 학위를 받는 것은 내가 도와주면 매우 쉬우니까 그래갖고 교수 같은 걸 하면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축복되는 일을 하고 가느냐 이게 문제지 뭐 내 곁에 꼭 옆에서 내 제자다 이런 소리가 무슨 그리 소중하느냐 하는 것이야. 그러고 그래서 보냈는데 제가 그 영국 대학에 등록금을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국 사람 그리고 유럽 사람에 대해서 영국 및 유럽 사람에 대해서 1년 수업료는 그게 이제 의과하고 거사하고 틀립니다. 의대 같은 데는 한 200몇십만 원, 그 다음에 인문계나 이런 데는 약 70만에서 8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1년 수업료가.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는 이런 세계적인 대학에서 70만 원, 8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계 같은 걸 무신이랑 이과라는 뭐라는 공대 같은데 이런 데서는 요금은 한 120, 30만 원.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나라입니다. 교육열만 높지 교육질은 형편이 없어요. 학생보다 못한 교수가 셌으니까요. 그렇게는 그것은 졸업장을 따로 가는 기지. 한국의 대학에 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졸업장을 따로 가지 어떤 거기에서 지식을 얻으러 가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렇지? 그 졸업장 따기 위해서 또 고등학교만 되면은 중학생도 그렇지만도 고등학교만 들어가면은 아침 6시에 나가서 10시에 들어오는 거. 여러분 자식 키워봤을 때 대부분 아는 문제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 대학이 볼 때는 한국 대학 같은데 1년에 300만 원이고 400만 원씩 전문대학만 전문학교 같은 데도 뭐 그 1년에 한 300만 원 하나가 한 20만 서울대학이 얼마가 한 200만 원 1년 등록은 넘게? 전문대학도 300만 원이다 이 안타깝다. 그렇게 그러면 여기 아버지 동아대학 같은 데는 그만 350만 원 봐야지. 네? 이제 금년 같은 데 봐서 금년 저건 1995년을 기준으로 한 게 금년 같은 데는 350만 원씩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자국 국민에게 너무 이 영국 같은 데 비하면 5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확인을 안 해봤을 때는 모르는 게 여기
뭐 만일의 경우 내 말이 거짓말이면은 근데 외국 학생한테는 얼마를 받느냐? 700만, 800만. 왜? 너희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지식을 얻어가려면 돈 좀 많이, 돈 내고 배워라, 이래. 외국 학생한테는 돈을 많이 받습니다. 자국민한테는, 그럼 이제 모르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저 청사진을 다 꾸어놨으니까. 참, 프린트를 해놓게 하나씩 가서 보면 돼. 미국 같은 데도 그래. 미국도 그렇잖아. 자국,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사람들 좀 많이 받고. 그래서 유학하라는 게 돈 좀 벌자 이라요, 대학에서. 재정 자립도 좀 높이는 게 유학생이 많이 와야 재정 자립도가 높아져요.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싸게 대학을 대이래도 하는 말, 대학 가기 싫다고 안 가요, 그 나라 국민들은. 대인 사람 안 많습니다. 미국 같은데 그렇게 뭐 도시에 그 대학이 많이 몰려, 이렇게 도시에 뭐 대학이 10개에서 20개씩 있는 게 아니에요. 런던 같은 데뭐 대학이 10개, 20개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 같은 데는 10개면 됩니까? 대학이? 그런데 학생들은 되게 싫어서 안 돼 있는데, 그거 뭐 배우는 데하고 안 돼 있는데, 이 한국은 좀 달라요. 이런 게, 문제가 큰 것입니다. 그쪽에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지만, 이 나라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부족해도, 많지만 부족해도, 저쪽은 배울 게 없다 안 하는데, 이쪽에는 졸업장 받겠다고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올랐지. 그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고등학생들. 바로 이런 게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단 하나, 그렇게 교육열이 높은 데서는, 높은 나라에서 양심과 용기를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양심과 용기는 바로 1등 국민을 만드는 길이고 1등 국가를 만드는 길입니다. 바로 그게 1등 국가, 1등 국민은 이미 포기해버린 나라가 우리 사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세상의 이치를 보면은 전부 다 이제 무엇이 이 나라를 빛낼 것입니까? 우리의 사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지금 산업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 같은 데는 관광객이 많이 와요. 한국 관광객이 안 옵니다. 자, 여러분. 일본 같은 데는 사실 숙박비하고 숙박비하고 그 다음에 이 차비하고 이 음식값은 한국보다 비쌉니다. 한국에는 싼 것도 들어있어요. 많아요. 근데 비쌉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그래도 관광객이나 뭐 비즈니스들이 들어옵니다. 많이 와요. 여기는 정화되기 잘 안 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러면 한국이 제일 가까운데 한국에 관광객 한 번 왔던 사람 잘 안 올라가는 기라고 안 오냐. 오면은 돈은 돈대로 쓰고 기분이 나쁜 기라. 자, 오면 하나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저 면세점이나 다른 데에서 바가지 써야 되지. 그것도 대행사는 자기 가라는 게 아니고 꼭 한국 사람은 듣고 대행입니다. 면세점이라고 여기가 좋은 데고 한국 사람 못 들어오고 오늘 정리하는 내 말씀 들어보면 제일 더 재밌습니다. 실제 바로 쉬웁니다. 태국에 가서도 우리는 그런 걸 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디 음식점에 가도 바가지 씌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오면은 다 하고 그 다음에 기분 나쁘게 기분을 망치고 가야 될 일은 하나 둘이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말을 못하는데 일을 한 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양심을 가르치지 않는 사회에 있게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가장 바보짓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장사를 할 때 바가지를 씌우지 말라. 바가지를 씌우는 일은 문 닫겠다는 소리고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상황을 가르칩니다. 왜냐? 그 문 닫겠다는 것이에요. 기분이 사람이 와서 비싸다는 소문이 나고 한 기분을 상하게 되면 그 집에 잘 안 오니까요. 이건 거꾸리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인도에 가서 인도 사람들 참 바보다 하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인도 사람보다도 더 바보가 누구냐? 한국 사람. 인도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 그래도 막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있는 일을 잘 보고 잘 판단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가족과 자신 그리고 사회에 도움을 주는 그런 자기가 될 수 있도록 변화하기를 저는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어? 없으면 뭐 끝내고 또 하죠.